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경쟁적이 되어 가니까 젊은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세계는 사회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공무원, 2위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경쟁적이 되어 가니까 젊은이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세계는 사회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좌담회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곳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둘 다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는 그 분야에 자신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좌담회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곳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힘들더라도 둘 다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는 그 분야에 자신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좌담회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곳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도 굉장히 달라 취업 준비를 할 때 2배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둘 다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하기엔 위험 부담이 클 것도 같고 그렇다고 둘 다 준비하기엔 부담감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 생각에는 취업 준비 이전에 그 분야에 자신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업에 많은 구직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급료도 높고 미래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한 후에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높은 만큼 일의 강도나 업무량도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급료가 금융업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융업보다는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자기개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마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적성이 정말 그 분야에 맞느냐, 그 분야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일주일에 최소 5번, 하루에 8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게 직장입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매일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곳으로 억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고 해도, 아무리 연봉이 많다고 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3학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좌담회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곳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에 모두 관심이 있는데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도 굉장히 달라 취업 준비를 할 때 2배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둘 다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하기엔 위험 부담이 클 것도 같고 그렇다고 둘 다 준비하기엔 부담감이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 생각에는 취업 준비 이전에 그 분야에 자신이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업에 많은 구직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급료도 높고 미래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한 후에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높은 만큼 일의 강도나 업무량도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급료가 금융업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융업보다는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자기개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마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적성이 정말 그 분야에 맞느냐, 그 분야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일주일에 최소 5번, 하루에 8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게 직장입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매일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곳으로 억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고 해도, 아무리 연봉이 많다고 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한창 기업들마다 사원 모집하던데요. 나도 요즘 여기저기 원서 놓고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어. 저도 취직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요. 제가 아는 선배는 원서를 50군데나 내고서 겨우 취직했대요.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도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고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고 후회가 돼. 선배님은 분명히 좋은데 합격할 거예요. 그래, 취직되면 내가 꼭 한 턱 낼게. 아니, 2턱이라도 낼게. 요즘 한창 기업들마다 사원 모집하던데요. 나도 요즘 여기저기 원서 놓고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어. 저도 취직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여요. 제가 아는 선배는 원서를 50군데나 내고서 겨우 취직했대요.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도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고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고 후회가 돼. 선배님은 분명히 좋은데 합격할 거예요. 그래, 취직되면 내가 꼭 한 턱 낼게. 아니, 2턱이라도 낼게.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해결 방법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통역이나 관광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장점을 살려 일한다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말하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소설책도 거의 이해할 수 있고 드라마나 뉴스도 잘 이해합니다. 발표와 토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출장 온 직원들을 안내하는 일도 하고 간단한 통역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르바이트로 주로 영화, 드라마, 웹페이지 등의 번역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한국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해결 방법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통역이나 관광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장점을 살려 일한다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말하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소설책도 거의 이해할 수 있고 드라마나 뉴스도 잘 이해합니다. 발표와 토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출장 온 직원들을 안내하는 일도 하고 간단한 통역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르바이트로 주로 영화, 드라마, 웹페이지 등의 번역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한국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